교육감이 학생들을 삼성전자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의 책임자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모 대학 이사장이 학교 돈 7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사업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최소 2~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서 처음으로 백제시대 부엌터와 철제소 등 부엌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수환 교육감이 삼성전자의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삼성은 자신들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의 이 발언들은 삼성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전북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언론들을 반박하며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특정 기업에 대한 개인적 반감은 전북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의 드림클래스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파견 불가 사업체로 지정해 실습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전체 학생들에게 그것을 대입시켜갖고 온다는 건 올건이고 어쨌든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지 공인으로서.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전북 교육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개인적 소신이 교육 정책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발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의 한 대학교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대학교 이모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70억 원에 이르는 학교 법인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건설 중인 주택단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학교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먼저 저희가요. 계약 기간 내에 그 돈을 잔금을 못 치겠어 저희가요. 학교 돈이 유통한 거죠. 현행법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학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학교 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 계좌에 예금액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무기명 채권인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직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만 대학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인 돈, 학교 돈 따로 있잖아요. 학교 돈은 1원이라도 나간다면 총장까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우리가 상관이 안 해요. 이 이사장은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현역 의원의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새정치연합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북에서는 적어도 2~3명의 현역 의원은 무조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가 제8차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혁신안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 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입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전국으로 넓혀 11명인 전북 의원이 하위 20%를 넘으면 모두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총선에서 7명의 전북 의원이 교체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적어도 2~3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 공약 이행 평가 35%, 다면 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입니다. 선거 기여도 평가는 10%로 많지 않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에게 단체장을 빼앗긴 곳의 국회의원, 즉 이춘석, 전정희, 최규성, 김춘진, 박민수 의원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긴 했지만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놓고 내부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공정한 직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없잖아 있죠. 새정치연합이 현역 의원 20% 교체를 선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살아남으려는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이 순창군에서 진상조사를 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지역 여론이 나빠져 진상조사를 냈지만 황숙주 군수의 잘못이 아니어서 군수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징계 여부는 중앙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창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황 군수의 사과는 국민을 우롱한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부인과 비서실장의 비리로 국민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황 군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지에서 백제시대 첫 부엌터와 솥 등의 유물이 발굴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부엌의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왕궁 부엌터입니다. 솥을 걸었던 아궁이와 물을 사용했던 배수로 등 부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엌터에서 철제석과 항아리, 숫돌 등 부엌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백제시대 부엌터와 솥 등 부엌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삼국시대 부엌 구조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시대 안악 3호분의 벽화가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부엌 건물지의 위치와 구조 유물을 분석하면 삼국시대 왕궁 부엌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라의 유적들에서 나온 그런 솥들과 서로 약간씩 다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솥이 약간씩 변해가는 변천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백제궁성 축조 형식이 일본에 전파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 30m의 장량형 건물터도 발견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랑유적은 아스카궁이라든지 또는 나니와궁에서 확인되는 거와 유사한 그런 시설이 확인이 돼서 백제의 건축 기술이 일본에 전파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89년에 발굴을 시작한 이후 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을 발굴한 데 이어 백제시대 첫 부엌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왕궁리 유적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미래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전북은 혁신도시에 농어촌 이전 기관이 많아서 농생명 분야에서 큰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으로 전북이 농생명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꿀벌의 독액인 봉독으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조만간 의약품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의약품의 원료로 등록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상시험 이상까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여드름 치료제로서 의약품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연구 결과 8건은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뽑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농업이전기관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업들이 혁신도시 농업기관과 다양한 특허 기술을 공유하면 매출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농생명 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이 전북 특구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그 강점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의 농생명 융합 분야는 종자와 미생물, 천연 신약 등 발전 방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농식품 자원과 연구 기능을 결합하게 되면 농생명 산업의 허브, 메카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아직 정착 단계인 만큼 전북의 대학, 기업들과 서로 자주 만나 다양한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업의 30%가 투자할 뜻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2010년 7월부터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81곳 가운데 아직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3곳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폐업했거나 투자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투자가 어려운 21곳을 대상으로 계약 철회 여부를 조사하고 여전히 투자 의지가 있는 52곳은 빠른 투자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전국의 3%를 차지하며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13년 전북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42조 5천억 원이며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은 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생산의 산업 비중은 서비스업이 62.6%, 광제조업이 28.8%, 농림업이 8.6%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우석대 양궁부 한희지 선수가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축제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67개 팀이 2개조로 나뉘어 군산과 부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군산에서는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21일, 정읍 인상고가 22일 경기를 치릅니다. 이곳 월명야구장에 오시면 정읍 인상고와 군산 상고의 경기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곳 월명야구장을 좀 많이 찾아주셔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70m를 날아 정확히 금빛 관역에 꽂힙니다. 우석대 양궁부 한희지 선수는 지난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한 선수는 10점짜리 화살 89발 가운데 33발이 퍼펙트 골드를 기록하는 신들린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을 얻은 한 선수는 브라질 올림픽 대표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TF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는 일요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합니다. 만 12살부터 14살의 유소년들이 남녀 각 10체급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는 51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2017 세계 태권도 대회를 준비하고 전 세계에 무주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취업한 뒤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1,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여성일자리센터는 이들 여성이 임신과 육아, 건강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여성 일자리 센터는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직장을 잡은 여성 가운데 60%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성 일자리 센터의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국 GM자동차의 대량 해고 등으로 고용률이 뚝 떨어진 군산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실직자들을 위해 조선과 플랜트 제조 분야 실무 교육과 중소제조업 재취업 생산 교육, 그리고 서비스 창업 교육 등을 한다며 군산시 투자 지원과로 문의하면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뽑은 올해의 우수 축산물에 전북의 5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우 분야에서 참예우와 충채보리 한우, 돼지 분야에서 농협 모구촌 등 3개가 우수 축산물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위생적인 축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 그리고 중개 보수료 등을 첨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칙을 어긴 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6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18곳에 과태료 부과, 16곳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공공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제 모 농협조합장 57살 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조합원 이모 씨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네는 등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2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명품 600여 점을 SNS에 올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에는 오늘 최고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전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군의 도발 관련해서 지금 막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경기도 연천을 향해 쏜 로켓포는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경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군의 공격은 2차례이고 사격 발수는 여러 발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사격은 오후 3시 53분쯤 우리군 대포병 레이더 아석K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때 고사포 한 발을 사격했고 포탄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떨어졌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사격은 4시 12분에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76.2mm 직사포로 추정되는 화기로 비무장지대 수발을 사격했습니다. 포탄은 군사분계선 남쪽 700m 지점에 떨어졌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사격은 대포병 레이더가 아니라 우리군 장병들이 청취해 사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의 두 번째 사격이 끝나고 50분쯤 뒤인 오후 5시 4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군은 155mm 자주포 수십 발을 북한군 사격 원점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이경원입니다.